자, 이제 그 연방제 제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 그래서 그 연방제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방제의 의미는 봅시다. 연방제라 하면 이제 그 지역 국가들이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연방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국가들이 계속해서 국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통치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방 국가를 이루는 지역 국가는 연방 국가의 지역적 일부에 대해서 부분적 통치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주권,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이제 연방 국가가 행사하지만 외교권 같은 그런 거죠. 통치권은 연방 국가와 지역 국가가 공동으로 혹은 분담하여 행사한다.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연방 국가의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연방 국가는 이원적 구조다. 즉 연방 국가와 지역 국가의 이원적 구조이다. 이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3원 주장이 있습니다. 3원적 구조라는 것은 이제 지역 국가와 연방 국가, 그리고 지역 국가와 연방 국가를 합친 전체 국가라는 3원적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지방이 한편으로는 독자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전체 국가에 포함되죠. 그래서 이게 그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된다. 전체 국가의 기관과 연방의 기관이 구분된다는 거. 연방이면 되지. 연방 이후에 또 지방과 연방을 합친 전체 국가라는 것, 전체 국가라는 게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3원적 구조는 적절하지 못하다. 간단하게 그래서 지역 국가와 연방 국가 두 개로 나누는 게 맞다. 근데 연방 국가의 어원은 이제 보면 되고요. 연방이라 이제 분리된 공동체들이 구성력을 지닌 하나의 서약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서약이 이루어질 때 상호 간의 평화가 유지된다. 그래서 평화체제라는 거죠. 통일체제고. 그래서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원전 13세기에 그 성서의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12개의 부족연합국가, 즉 연방제를 형성하고 살았다. 이게 12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 앞에 맺어진 계약 공동체다. 성서 공동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연방제라는 말이 시작됐다는 거죠. 페더레이션, 연방제. 종교적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부족 공동체다. 외세의 침략에 대항을 했다. 그래서 성서의 계약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동등한 공동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이후에도 구약 이후에도 신약에도 내려오면서 청교도들이 이런 것들을 청교도들에서 중앙 집권적인 카톨릭에 반대해서 이 성서의 계약을, 즉 연방제를 국가 구성 원리로 제기했다.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그 미국에 청교도들이 많이 가 있었죠. 그 청교도들이 이러한 다양한 지역 공동체의 연합, 즉 연방제 형태로 국가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제가 나온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미국의 개척 시대에는 어떻게 됐냐면 각 지역마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 연합이 각각의 지역 국가, 오늘날의 주였습니다. 주. 공동체 연합. 한편 또 계몽주의에서 연방제가 나오는데요. 계몽주의에 따르면 개인들이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전체 사회를 형성하는 사회계약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 공동체의 연합. 그래서 몽테스키에는 이제 권력이 분립된 국가연합적인 공화국, 국가연합적 공화국이 공화국인데 이거는 이제 국가연합적, 공동체의 연합이라는 거죠. 공동체의 연합이기 때문에 중앙 권력이 어렵다. 중앙의 폭정, 권력 집중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반란을 방지할 수가 있다. 칸트에 의해서도 이제 그 평화적인 유럽 체제로서 국가연합이 초창되었습니다. 칸트도 국가연합이다. 또 프로동은 아나키즘에 따라서 이제 중앙집권을 거부하면서 자유로운 작은 공동체들의 연합 이걸 통해서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것들이 이제 연방제의 이제 기원이고요. 연방제를 페더레이션과 국가연합, 컨페더레이션은 다르다. 국가연합은 이제 그 국가들의 연합이죠. 그래서 그 구성원이 완전한 주권 국가다. 국제법상 조약이다. 조약. 국가연합의 근거가 된 조약으로 회원국의 주권을 일부 제약할 수 있지만 그 회원국이 주권을 상실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주권은 개별 국가들에게 있기 때문에 국가연합 자체는 주권, 국민, 영토가 없다. 하나의 협치에 불과하다. 국가연합은 스스로의 국가의 그 실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직접적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조약에 따라서 회원국가에 되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뿐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연합의 회원국들은 독자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주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그 나라가 그걸 안 따르면 그만이다. 그 국가연합을 탈퇴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독립국가연합,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독립국가연합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 유명무실화 됐죠. 결정이 원하지 않으면 떠나면 되는 겁니다. 강제 조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연합은 항상 만장일치로 해야 된다. 만장일치를 안 하고 하면 그 결정에 불만이 있는 나라들은 국가연합에서 탈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연합의 회원국들은 이제 서로 군사동맹을 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군대는 각 회원국가 나토에서 보듯이 각 회원 국가들이 군대를 파견하죠. 그래서 나토의 군대는 뭐 독일의 군대, 프랑스의 군대 이렇게 되는 거지. 나토 자체의 군대는 갖고 있지 않다. 국가연합 자체는 군대가 없다. 연방제는 지역 국가의 군대도 있지만 연방제 자체가 군대인데 국가연합은 그 자체가 군대 없다. 또 국가연합은 국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회원국 간의 무력 충돌은 국제분리다. 전쟁이죠. 근데 연방제에서는 지역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은 내란이다. 연방 헌법은 이렇게 지역 국가 대표들 간의 상호 간의 협약을 통해서 되는 거죠. 국민 투표로 추인한다. 대표가 협약한 걸 국민 투표로 추인하게 된다. 그래서 연방제의 내용, 즉 연방 헌법의 내용은 나라마다 그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방 국가는 보통 지역 국가의 대표로 구성되는 상원, 상원은 단체 대표다. 하원은 연방 국가의 국민을 대표하는 즉 인구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상원은 지역 국가가 규모나 인구수가 무관하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수가 정해지지만 하원은 그 지역 국가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변동된다. 미국의 경우는 상원은 항상 2명이죠. 독일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서너 명에서 7명, 7, 8명까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약 30개의 연방 국가의 인구의 거의 40%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 국가의 이제 모습은 다양합니다. 중앙 집권적인 연방 국가도 있고, 의원 내각제인, 대통령제인, 선거제도 정당 명부나 비례대표제가 강한 곳이 있고, 지역구가 강한 곳이 있습니다. 양당제도 있고 다당제도 이렇게 다 다르다. 또 지역국가의 명칭도 국가에 별로 다 다릅니다. 국가, 스테이트라고 표현되는 거는 이제 미국 이렇게 있죠. 멕시코 이런 나라, 인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시 프로방스라고 표현되는 것도 있고, 독일에서는 주, 란트, 스위스에서는 캔톤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역국가를 부르는 명칭이 다 다르다. 연방제는 이제 오늘날 지구촌 시대에 글로벌 시대에 좀 부합하는 국가가 아니다. 과거의 국가는 민족과 영토를 절대시했죠. 국경이 폐쇄됐다. 폐쇄적인 국민국가죠. 오늘날은 이제 교통의 발달,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경이 개방되고 있고 인적, 물적 교류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적 범위에서 생활 양식이 상호 침투되고 있다. 그래서 점차 세계는 단일 생활권이다. 그래서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결합이 많다. 국가연합이나 연방제가 많다는 거죠. 더군다나 경제도 이제 한 나라를 단일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대륙이나 지역, 유럽연합이 그렇죠. 아세안, 동남아시아연합 이런 거. 심지어 국방도 나토에서 보듯이 일국의 경계를 넘는다. 국가와 국가의 결합이 증가한다. 즉 국가연합이나 연방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이제 경제적 결합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정치적 결합으로 확대된다. 유럽에서 보면 그런 거죠. 유럽 경제 공동체가 나토가 되면서 유럽 연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복지 차원에서도 폐쇄적인 단일 국가보다는 연합이나 연방 국가 형태가 낫다. 그래서 이제 주요 국가의 연방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공동방위에서 한 거죠. 언어는 똑같지만 인종은 좀 다양하다. 남북전쟁 이후에 북부가 주장하는 연방제가 확립됐다 그랬죠. 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독립이라든가 분단을 극복한 경우입니다. 스위스도 공동방위다. 스위스는 이제 그 인종도 다양할 뿐 언어도 다양합니다. 이탈리아, 스페인어, 이탈리아, 프랑스어, 독일어, 그다음에 고대 로마너, 전교도 신교 구교. 이런 갈등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국가연합을 통해서 연방제로 갔다. 독일은 이제 대표적인 나라고요. 최근에 이제 나이지리아 이런 내전을 겪었죠. 다인종, 다종교. 스페인은 형식적으로는 단일국가지만 내용적으로는 연방제다. 왜? 민족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그렇다. 러시아, 소련이 복합연방.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 자체가 연방인데 소련은 또 러시아를 연방으로 가지고 있죠. 연방 안에 연방이 들어있다. 복합연방이다. 유럽 연합을 생각해보세요. 유럽 연합 안에 독일과 같은 연방 국가가 들어있죠. 이걸 복합연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벨기에는 특이하게 두 개의 국가로 된 연방제입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계. 그래서 민족 간의 갈등이 많다. 아직까지도. 수단 콩고 같은 데는 이제 내전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통해서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연방제를 채택을 한 겁니다. 에티오피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제나 연합제를 하게 되면 국가와 국가의 결합인데 이게 금융 경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결합하는 게 효율적인지는 업무의 종류, 목적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무역이나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연방주의를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유럽 연합이 대표적이고 그 밖에 이제 지역 협력체 아세안
복합연방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연합이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각종 지역연합체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남미연합도 많이 알려집니다. 유엔도 이런 거죠. 유엔은 세계적 규모의 복합연방의 단초다. 유엔은 국가연합이죠. 국가연합. 유엔 안에 미국인 연방제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다층적인 복합연방.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죠. 유럽연합은 경제 공동체에서 국가연합으로 발전해서 이 나토 군대도 보유하면서 점차 연방국가적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통합 수준을 높이고 있다. 독일 기본법에서는 23조에서 연방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유럽연합의 주권을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다. 자, 그래서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다. 항구적이다. 그러니까 통일 방안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모델을 영구적인 방식으로 연방제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국가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통일국가뿐만 아니라 통일국가 전에도 여러 가지 방안, 장기적인 국가 형태. 지금 현재처럼 중앙집권적인 단방제로 할 것이냐, 단국가 체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연방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스페인처럼 연방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고도의 지방분권, 단일국가지만 고도의 지방분권을 하는 이런 나라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남과 북은 모두 단일국가인데 통일을 위해서는 연방제로 가게 되는데 그 통일을 계기로 우리가 연방제 국가 모델을 한번 고민해보자. 그 학계에서 이런 분들이 평화통일 방안으로 그 전에도 연방제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박세길이라는 대표적인 이제 그 우파 학자죠. 연방제적 지방자치제를 장기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그래서 이게 지방 발전, 지방 균형 발전이 된다는 거죠. 중앙 집권의 폐해인 수도권 집중, 지역 불균형 등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회창의 강소연방제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제는 통일국가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차원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지역 문제는 자기가 결정하는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정치적 책임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지역의 권력을 많이 주면 중앙 권력을 차지하려고 서로 굳이 싸우지 않을 것이다. 국가 전체가 스스로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 이게 연방제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과 북이 60년 넘게 이질적인 정치 체제죠. 그래서 획일적인 제도를 할 경우에는 통일의 충격이 큰데 그래서 연방제 형태로 가서 이러한 남과 북의 체제, 이 체제를 상호 체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연방제 통일의 장점이다. 그런데 이제 통일 모델로서의 연방제는 사실은 일반적인 연방제가 아니다. 부진정한 연방제, 잠정적인 연방제를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연방 국가를 구성하는 게 통일 국가로 할 때는 남과 북 두 개밖에 없죠. 지역 국가가 두 개밖에 없다. 연방 국가는 지역 국가가 두 개인 거는 거의 없습니다. 예멘이나 벨기에인데 지역 국가가 두 개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이 주도하지 않으려면 지역 국가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크면 쪼갭니다. 독일의 프레이션을 쪼갰고 캐나다의 퀘벡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있으면 싸우기 때문에 최소한 5개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 두 개의 당사자의 연방 국가는 주도권 쟁탈전이다. 양자의 완충지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남북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존할 능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방에서 이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지역국가로 된 연방제는 정상적인 연방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의 수준이 낮은 국가 연합적인 요소가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남과 북의 두 개로 이루어진 연방제를 향후에 지속 가능한 항구적인 국가 형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행정구역 개편 논쟁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분권 사회에서 연방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강서구 연방제죠. 이거는 광역단체. 지금은 이제 그 광역단체가 예를 들어서 부산 따로 있고 경상남도 따로 있는데 다 합치는 겁니다. 경상도로. 그러면은 경상남북도, 대구, 울산, 부산이 다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커다란 규모의 이 광역 행정권을 만들어서 여기에 권한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 분권 국가라는 거죠. 자기 지역 문제는 자기가 결정해서 중앙보다는 지역의 권력을 많이 줍니다. 대한민국 개조론이다. 제2의 건국이다. 그래서 이제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는 다른 연방제와 똑같습니다. 연방헌법, 지역 국가와 연방 국가가 통치권을 공유하는 것. 양원제, 지역 국가를 대표하는 상원,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 연방헌법재판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제 통일 전에 남한에서 먼저 연방제를 만든다면 남한에서의 그 연방헌법은 광역의회, 그렇죠? 광역단체, 도 대표자들이 모여서 초안을 만들어서 각 광역의회에서 이거를 동의를 하고 유권자 총투표를 통해서 확정할 수 있겠죠. 이 연방 헌법안은 이제 각 지역에서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전체, 그죠? 전체 국가에서도 유권자의 과반수가 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 항구적 연방제에 맞게끔 연방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유선정당이 선진당이 대표적인 강소 연방제고 이걸 통일국가에 대비해서도 할 수가 있다. 남한에 먼저 연방제를 도입해서 통일 과정에 충격을 흡수하자. 그래서 통일 이후에는 연방제를 북에도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서국 연방제 안을 한번 보면은 먼저 이 국가를 인구 500만에서 1000만 정도로 쪼개서 광역으로 쪼갭니다. 6, 7개 주 혹은 강소국으로 쪼갠다. 그래서 연방국가를 만들고 주, 강소국에 권한,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걸 주죠. 그래서 입법은 이제 의회, 사법은 지금처럼 대법원이 다 있는 게 아니라 각 주마다,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따로따로 그 법원이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경찰도 국가경찰이 아니라 광역경찰이죠. 대외적인 경제교류도 직접 한다는 거죠. 양원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를 지금보다 훨씬 넓혀서 지역국가 혹은 주로 만드는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서연방제 논의는 이제 지방분권 담론의 범위를 단순히 이 지방자치 차원이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재정 등 그래서 이 통치권의 분배 차이로 격상시켰다. 그래서 강서연방제가 비록 이해창이라는 보수 인사가 제안을 한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연방제 논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지평을 열었다. 의미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